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합니다. 네. 밖에는 비도 쏟아지고 꿉꿉하고, 그런데 안에서 주식시장 보고 있다 보면 이게 더 속이 상하죠. 지금 보니까 마음의 진정이 필요한 수요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다 상승을 하더니 우리 증시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가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트럼프 랠리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선주 또 가고 있고요. 네.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는 오늘 튀는 종목이 화장품 섹터들 좀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건설주도 요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도 네. 있고, 잠깐 쉬는 듯 하더니, 이거 페이크였던 거죠? 다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역시 일부가 또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나열을 하게 되면, 네. 더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섭섭해요. 아니 돌아가면서 뭐가 좋다고 하던데 내 맞아요. 종목은 왜 맨날 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은 좌절하거나 체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02-325-8200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소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비님, 인탑스 종목 진단 바로 올려주셨죠?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오를 수만 있다면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님께서는요. 네. AP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그 위에 네. 고조사토루님, HLB 손절해야 되나요? 힘이 없네요. 그래요. 고조사토루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HLB 큰 종목 갖고 계십니다. 사랑리님은요. 비도 오고 찜통더위까지 머리속까지 훅 네. 가는 날입니다. 맞아요. 비가 내리면 좀 시원해질 법도 한데 오늘 그렇지가 않죠? 아침부터 아주 덥고 비는 와장창 맞아요. 내리고 네. 정말 속상한 날입니다. 자, 오늘도 국장은 펄어둥둥하네요. 내일은 좋아지겠죠? 그런 희망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계속 좋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자, 그리고 행복한 꿈님 오셨습니다. 네. 날씨는 비가 와도 주식시장은 햇볕이 쨍쨍하게 기원합니다. 자, 이런 희망들, 기원들이 모여서 증시를 밀어 올려주기를 네. 저도 바랍니다. 좋습니다. 앵커님들 반갑습니다. 두 분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흑질백장님은 랭킹쇼 오 윤재주씨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기분이 좋네요. 두 분 네. 어깨밖에 안 보인다 하셨는데 저는 왜죠? 가짜 어깨. 그래요? 여긴 진짜 여긴 어깨. 진짜인가요? 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왜 갑자기 쫄티가 됐죠? 제가 그랬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같다고. 이런 의도로 입고 온 건 아닌데 이게 이 팔에 여유가 있는 옷을 사야 되겠어요. 너무 달라붙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오늘 유난히 운동 네. 안 하는 애 같고요. 그래요? 유난히 운동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깨 너비가 꽤 맞아 보이니까 네. 보기는 좋네요. 균형감이 있어 보입니다. 시장도 이런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좀 잘 가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을 찾아도 밑으로 균형 말고요. 위로 균형을 찾아가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따상님 안녕하세요. 동문하여택입니다. 그리고 똥강진님 내가 좋아하는 커플 장호행 윤재 그리고 설란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동참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님은 휴가 첫날 랭킹쇼로 출첵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휴가 첫날 랭킹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칭찬드려요. 아니 어떻게 휴가를 가셔서 이 점심시간에 랭킹쇼를 보고 계실까요? 네. 진짜 이분은 진짜 팬이시다. 성공 박수를 투자를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네. 응원을 가득 심어서 그러니까요. 보내드려야죠. 가을이님 분명히 잘 되실 거고요. 네. 가을이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랭킹쇼 가족분들 모두 다 수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숙자님, 금수님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흑질백장님 한쪽은 너무 꽉 끼고 한쪽은 너무 헐렁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좌우 대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이명훈님 어디까지 내릴까요? 시장에 대한 걱정 한중 NCS 이 종목에 대한 걱정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금상첨화님과 SK님도 함께 네.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부터 알아볼 텐데 7월 17일입니다. 네, 제헌절이죠. 제헌절을 근데 깜빡하신 분들이 네.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제헌절이 예전에는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헌절을 깜빡 잊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헌절을 되살려 보면서 네. 되새겨 보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주제는요. 네,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을 설문조사해봤어요. 여러분,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휴일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 국경일 또는 이 기념일은 나라에서 공휴일로 좀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설문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자마자 여러분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공감 많이 되실걸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단오 같은 명절도 있죠. 흔히 설과 추석, 단오, 한시까지 해서 우리나라 4대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단오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 10월 1일이죠. 그리고 식목일 4월 5일, 그리고 어버이날 5월 8일입니다. 이 중에서 국군의 날과 식목일,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공휴일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지정을 하려는 시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다 실패했습니다. 5월 8일 어린이날은 쉬는데 어버이날은 왜 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힌트를 할까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5가지 중에 실제 4가지는요 순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는 그냥 제가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함정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충 쓱 봐도 뭐가 함정 카드인지 알 것 같긴 뭔가 좀 색깔이 다른 게 한 같은데? 가지가 있는데. 뭔가 좀 그럴까요?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투표창에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죠. 그런데 흑질백장님은 정말 주식에 진심이신 게 왜죠? 휴일 너무 많아지면 주식장 안 열려서 안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약간 뭐랄까요,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휴일, 특히 연휴를 끼고 있으면 그 전에 미리 다 쉬어버리는 경우들이 밀리죠.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흑질백자님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디하자님, 단오네, 옥천 출신. 흑질백자님, 단오가 빠졌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계속 좀 들어보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 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본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그래요. 저희가 앞서 일찍부터 읽은 이유가 있죠. 오랜만에 와주시면서 아주 굵직한 종목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고조사토루님의 종목부터 갈 텐데요. 요즘에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자, 그런데 올해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이 대표 종목이 더 한 발 앞서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하기도 했다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HLB 보겠습니다. HLB 매수 가격은요 93,000원입니다. 그리고 15% 비중 갖고 계시고요. 손절을 할지를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HLB 알고 계시겠지만 좀 보시죠. 거의 13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그때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 무려 4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단기 급락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 뒤로 차분하게 낙폭을 더 줄여줬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는 9만 원대 후반까지 갔더니 다시 또 내려갑니다. 83,300원이 현재 주가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사실 HLB가 급등과 급락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마 보유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동반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HLB 이 앞으로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LB입니다. 손절해야겠습니까? 이제 15% 비중에 93,000원에 사시는데요. 8대 사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7월 3일 하면서 일단 목표가가 93,000원이나 97,000원, 8,000원 정도 가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앞으로 정말, 모든, 관련된 처방전에도 올라가고,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서, 성공을 많이 해서 처방목록 여러 품목이 올라간다면 장기적으로 뭐 수십만 원까지도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이, 8대 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와 제약, 이 바이오주들은, 계절성이 어떻게 있냐면 주로, 5월달
중순까지 15월까지 주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주는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적자 기업이고 미래 꿈을 위해서 주로 올라가고 모멘텀 주식이죠. 그러면 4월 달하고 5월 달 중순까지는 매수를 아주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로 잘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7월 달부터나 아니면 8월 초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거기서 왜냐면 8월 달 또 실적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바이오주가 이 종목이 시작됐을 때 여기 2018년도 있잖아요. 여기 2017년도 18년도 2월부터 3월에 바이오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도 10,000원대에서 그냥 60,000원대 이렇게 갔습니다.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5배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7월 초에 한번 제다도 바이오주 급락하면서 그 다음에 반의 반타작으로 내려갔습니다. 2년 동안 안 갔잖아요, 그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보면 항상 비슷합니다. 이 계절성이라는 건 늘 있어요. 그 8월 달에 잠깐 8월부터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3월 달 올라갔다 4월부터 못 가고 있죠. 지금 반등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것은 뭘 실적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호재성 보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매수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차트를 배우셔야 돼요. 차트는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특히 내가 차트로 남들 매도할 때 내가 사는 분들은 투자 심리도 아주 안 좋고요. 뒷북 투자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차트도 하나도 모르고 기업 분석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장기 투자도 못 합니다. 그러면 계속 돈만 허송세는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순한 주식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5만 원짜리가 4, 5만, 5, 6만 원짜리가 9만 원 정도 오면 거의 100%잖아요? 사람들은 100% 먹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거 4, 5만 원 샀는데 9만 원대 가면 100%잖아요, 거의. 팔고 싶잖아요.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죠?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판 거예요. 근데 나는 9만 3천에 삽니다, 9만 원대. 무조건 물립니다. 물리면 일단 반타작이에요. 대다수. 그래서 반타작을 각오하고 들어가죠. 바이오주는 올라간 거 사면 반타작을 각오하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비중을 20% 이상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내가 손절가를 확실히 하고 들어가요. 지난번 여기서도 제가 10만 원 초반에 이렇게 내려갔다 반등하신 거, 그러면 여기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10만에서 12만 9천도 돌파하고 막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사게 됩니다. 즉, 하락 A파, 하락 B파 반등치 팔아서 하락 C파를 하락의 조정 파동에 아니면 하락 파동에 여기서 해서 대다수 물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더라도 내가 10% 수익 났다가 내가 못 팔아서 손해낸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남들이 팔 때 산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올라갔는데 못 팔아서 내가 손해났다고 늘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못 팔아서 내가 9만 3천 사서 만든 9만 8천 갔는데 못 팔아서 5% 못 먹고 나와서 이렇게 손해났다, 이렇게 생각 틀리고. 왜냐하면 매도 시점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 지난번 여기 9만 원대 가면 여기서 바닥권이잖아요. 그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9만 원대 애매하게 사고 싶으면 그냥 10만 원 딴책 하든지, 아니면 10이면 다 돌파하면 그때 사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건 장기로 괜찮다고 기업을 잘하지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시 내려왔을 때 항상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사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주식은 쉽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이미 바이오주는 대다수는 차익 실현이 매물 압박이 계속 강화돼서 거의 끝나간다,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남들 바이오도 전부 다 비중을 최소한 3분의 1은 줄여야 되고 절반 줄여야 된다. 이익이 많이 나 있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갔던 종목 HLB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무너져 있죠. 시급으로 다 거래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박스권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봤자 이제 기본적으로 10만 원 내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어디까지 내려오고 6만 원대가 또 내려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내가 지금 8만 3천이니까 6만 원 때문에 한 20% 또 여기 추가 하락하는데, 그것도 견뎌서 나는 저 밑에서 추가적으로 물 타가지고 나중에 장기로 해서 나는 모멘텀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3천장 제가 비만 관련돼 잘 가고 있어도 이미 거래가 엄청 실려고 올라가다 지금 여기 잘못 가고 있잖아요. 23만. 그럼 이것도 10배가 왔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끝났어요. 거의. 조정은 끝났다면 조정 받고 가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알테오전입니다. 알테오전도 거래가 이렇게 실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실리고 급등 여기 시세 졸고 크게 오르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면 안 되고 오히려 비중 축소해서 만약 위에 30만 확 돌파하면 그때 다시 재매수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밑에서 이익이 많이 난 분들은 뭐 좀 더 보고 해도 되지만 25만 원 깨지면 비중 축소 이런 생각해도 여기서 사신 분들은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리가캠 바이오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세 번째잖아요. 그죠? 우리가 3세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3년 3세판 3년 이렇게 다 변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전략 매도하고 재매수는 다시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반등해 줄 때 89,000원이에요. 88,000원. 반등 시 목표가 88,000원, 손절가는 오늘 저가를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22평선 드리겠습니다. 76,0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입니다. 네, H1B 매도 관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래 위 가격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H1B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두시죠.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정말 굵직한 종목 진단을 네.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진단하고 오는 동안에 귀숙님이 오늘 좀 수익을 보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설라님은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쉬움이 네. 남는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금상첨화님은 네. 롯데지주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미자님 칩셋미디어, 아기돼지님의 한미약품까지 오. 종목 진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자님 오셨고요. 자, 그리고 햇들날님, 미국 주식은 모두 수익인데 국내 그러게요. 주식은 모두 손실. 국내 주식 참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손실이 하루빨리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고민이 깊어서 이거 못해먹겠다 하시면요. 그냥 저희에게 종목 진단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도 정말 굵직한 종목,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목 예측 가시죠? 이건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봐야 나도 되겠다. 궁금했어. 맞아요.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으로 가볼게요. 나야 님의 종목인데 네. 종목 또한 나야 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11만 5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새 트럼프 랠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웃자 에코프로 삼형제는 모두 울었다라는 기사가 어제 떴더라고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힘이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실적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도 되실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입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11만 원 정도니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지난번 내려왔을 때 샀으니까 11만 5천 원이면 거의 한 20% 정도 내려왔는데요. 손절을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경기를 많이 타고 이제 원자재 가격에서 실적이 등락이 심한 것들은 그런 분야는 сек터는 일단 손절산 전형에서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괜찮은데요. 단기적으로 아직 올해 11월 달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적게 나올 걸로 보이고 결국은 내년 전기차, 자동차의 전체 수급,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것은 미국이 26년도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까지도 큰 시세의 흐름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일단은 이번에 여기 깨지면 안 되니까 손절선 드리겠습니다. 91,000원, 91,000원인데요. 지난번에 8만 원 썼고 91,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일단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10만 5천 원 정도 드려서 올라가면 손절하고 나오시고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극재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 월봉으로 보면 시세에 하락이 마무리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쌍바닥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 이 과정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내려간 거 작년 7월부터.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박스권에 계속 시세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황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다. 단기 투자자가 일단 그래서 91,000원 손절가를 드릴 테니까 반등하면 오히려 10만 5천 원 파시고 즉 내려간다면 91,000원에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다가올 때까지 앞으로 모멘텀은 없다라는 이슈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극재는 잠깐 관심을 꺼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로 10만 1,000원 아주 짧게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가 또 9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 참고를 하셔서 꼭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유튜브 잠깐 볼까요? 김은자님께서 원준 종목 진단을 요청해 주셨고요. 이진세님, 동일 고무벨트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님, 저는 7월 포기요. 휴, 이번에 들어간 몇 개도 다 물려서 이제 시드가 없어요 하면서 지금 아주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네. 그냥 사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올 때가 보통은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코끼리님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이 와중에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까 네. 이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준님, 동진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많이 힘드실 듯 화이팅 준희님. 자, 그리고 이명훈님, 에고님들 한중인 CS 반등 올까요? 계속 내리네요. 이 종목 예. 한참 잘 갔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준희님은 네. LG 생활건강을 100만 원에 갖고 계셔가지고 이 종목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졸파고TV님 오셨고요. 오늘 도움드려야 될 그러니까 어려운 종목들의 상황들이 많은데 뭐부터 도와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종목 2개 알아보고 왔으니까요. 이쯤에서 레이케이쇼 오늘 주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5위 일단 제가 껴놓은 네. 함정카드입니다.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역시나 단어였습니다. 단어였네요. 뭐 누가 봐도 단어 같죠? 네. 뭔가 결이 많이 달라 맞아요. 보이잖아요. 자, 단어는 그냥 제가 적당한 날로 그냥 명절이니까 많이 네. 익숙하시니까요. 껴놨습니다. 저 설문조사 결과에는 나오진 않았었고요. 자, 그러면 4위부터가 진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많은 분들이 이 날은 쉬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답이 나왔던 그런 날들입니다. 자, 4위부터 진짜 게임이니까요. 여러분 4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의 관심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그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7월장에 산 것마다 물렸다는 우리 시청자분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도 지금 횡보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86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은 또 어떤 쪽으로 시장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지 당일 누적으로 검색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7% 하락을 기록하면서 87,200원 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대만 쪽에서 트렌드 포스 시장 조사 업체에서 어제 삼성전자 공급망에 있는 여러 대만 기업이 삼성전자 HBM3E 제품이 곧 인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3분기에 삼성전자의 HBM3E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 가능성,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HBM3E 출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점유율 18.9%, 2위 애플은 15.8%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고점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8대 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UBS입니다. 스위스계 대형 투자은행 UBS에서 아시아 8개 종목을 가리켜서 슈퍼 8이다라고 칭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투자 열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삼성전자까지 포함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장중에 7%까지 오름세를 띄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오늘 10시, 현지 시간 10시 기준으로
정부 청사에서 정부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규 원전 입찰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늘 중으로 최종 후보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잭팟이 터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의 주가는 오늘장까지 치솟았는데요. 17%까지 랠리를 펼쳤다가 다시 탄력을 둔화하면서 1.5%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거의 50%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현재는 2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원제약이 라파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초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DW1022 임상 1상이 10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 받으면서 주가 사흘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장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하단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지력 보여줄까요? 이 시각 현재는 22만 3천 원 선에서 4%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5%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조선주인데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안고 조선주가 오늘 랠리, 어제 특히 HD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신고가였다면 오늘은 조선주들 또 신고가를 펼치면서 삼성중공업 오늘 고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장중에 8%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3%대까지 탄력을 늦췄는데요. 트럼프 플레이의 수혜주로 에너지주가 미국장에서 떠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은 여기에 오늘 SKENS와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고 양사의 합병 추진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종 합병안이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SK그룹이 리밸런싱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에 3개월여 만에 바로 결과를 내는 것인데요. 특히 총 자산 100조 원 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 탄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목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 중공업은 HD 현대그룹 쪽으로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까지 13% 넘는 상승, 전 거래일에도 9% 올랐다가 오늘은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연일 하락세를 띠면서 갭을 메우고 있습니다. 아직 이 상승 갭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네요. 3.5%의 하락으로 86,500원 기록합니다. 라파스가 5%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 또 상한가 기록했었죠. 붙이는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경고 종목인데 6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VT가 올라와 있습니다. 15%까지 상승하면서 바닥을 딛고 서서히 올라오다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현지 시간 17일까지 해서 이틀에 걸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의 매출에 대해서 어도비에서 1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증가하는 것으로 사상 최고 기록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VT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마존 쪽에서 판매가 시작된 리들샷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리들샷의 위생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일본 시장 그리고 국내와 미국 앞으로 중국까지 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VT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 오늘 강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NT가 14%까지 상승을 하면서 2,965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뷰테크놀로지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글로벌 XR 시장 진출이 가속화된다라는 기대감 받으면서 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전산업입니다. 4%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원전주 성광밴드가 6%까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15%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어제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12월에 시추하는 건 이미 계획이 나와 있었고 장소를 또 예상한 대로 대왕 고래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관주가 이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모멘텀 나왔고요. 여기에 어제 자사주 200억 원 규모 매입 소식 발표를 하면서 성광밴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합니다. 신신제약이 전 거래일의 상한가 이어서 오늘 장은 현재 소폭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큰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니들 적용해서 비만 탈모 치료제 개발하는 약물 포트폴리오 다변화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뒤를 이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주목받다가 상승을 지속했죠. 이후에도 보세요. 상장한 첫날부터 쭉 올라가다가 20만 7,500원 고점을 5월에 찍고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 분위기 역력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잡고 좀 올라서주는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IPO 자금 확보 이후에 첫 행보로 해운 물류 AI 스타트업 시벤티지에 총 3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삼천당 제약 0.05%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면서 지금 11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나오고 있고 HLB가 1% 플러스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비트코인 관련해서 4% 플러스 나타내고 있고요. 중앙 첨단 소재가 17% 강세 띄면서 오늘 배터리주 가운데 이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4% 후반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좋은 분석이 나왔었지만 오늘 바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까 순위에서는 KNS라는 또 배터리 자동화 장비 기업 이쪽이 좀 기대감 받으면서 강세를 띠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 당시에 밸류에이션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세계 유일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고밸류 괜찮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선박의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이제 조정을 끝냈을까요? 바닥 잡고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관심도 훅 높아집니다. 네. 이제 주가가 바닥을 완전히 잡고 윗방향으로 솟구칠 일만 남은 건지 이 궁금증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바닥 찍고 확실히 시작했다. 이제는 이런 거는 리스크가 거의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그냥 강력히 사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리스크가 없을 때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올라간 거 주식을 올라갔다 내려온 거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엔진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제 AS 주로 이쪽에 주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각종 현대 중국 그룹이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그냥 AI 생태계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주로 요즘은 엔진도 그렇고 다선벽도 그렇게 가서 그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많이 제공해야 되면 결국은 이 현대마린 솔루션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가치 부여를 좀 할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예상 실적입니다. 물론 예상 실적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매출액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늘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이 21%, 내년에 28%, 26년도 19%, 지금, 현재 올해 주가는 빠르면 26년 거 주로 밸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올해는 한 2천억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2,500 내외. 그럼 영업이익 장사해서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의 가치를 부여했는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중공업 같으면 결국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에서 이렇게 보면 되지만 지금 이거 솔루션 기업이라서 AI 솔루션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한 20배 이상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26년도에 3,670억 정도 되니까 한 3,000억 나와도 20배면 6조잖아요. 그러면 20배 이상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20% 정도 성장하는 것은 고성장이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보다는 이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현대중공업 그럼 실적이 계속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올해 4천억에서 그다음 나중 1조 4 이렇게 늘었는데 이 주가는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조선사는 수주 산업이잖아요. 이제 수주가 줄고 있습니다. 수주를 어느 정도 많이 해놨고 최근에 수주도 우리 조선사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거 2007년도 수주했던 이제 강력히 수주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하고 났는데 주가는 3년 정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도
정도까지 이 27년부터 수주가 거의 안 나오고 이미 교체 수요는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 수주가 다 발주가 끊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끝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이제 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한국조선도 마찬가지지만 팔 시점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제 일단 트럼프 됐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조선이라든지 엔진이나 기계 산업재들 이런 데 움직이지만 조선은 내년에 실적 좋으니까 내년까지 끌고 가고 전년도 전년 끌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주 기준은 수주가 줄면 주가는 이미 고점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조선의 배를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운행할 때 솔루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배 만들고 나서 그 전에 인도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솔루션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그때 그럼 조선의 선박이 이익이 발생되고 인도로 계속 늘어나면 그 다음에 솔루션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대마린솔루션 올해부터 이익이 본격화되는 거죠. 내년부터 계속.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조선주를 줄여서 현대마린솔루션 가도 괜찮고 물론 지금 조선 줄일 때는 아닙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현대 LS 일렉트릭이다. 그러면 일렉트리고 변압기라든지 어떤 이쪽에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호재성으로 트럼프하지만 결국 트럼프도 보호무역을 가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관세도 올라가고 하면 이렇게 중전기들도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요. 관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압기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이제 시세를 차익 매물 압박을 강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같은 업종이면 솔루션 업종이지만 비슷한 급에 하니까 저는 현대마린솔루션 좋다 이렇게 보고 이 207,500원은 올해 고점은 돌파해도 장기 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목표가 단기적으로 15만 5천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매물대가 16만 원대니까 여기 가고 늘림목 주더라도 저는 20만대로 지금부터 한번 보유를 하는 게 요즘 종목 몇 개 없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이거 긍정적인데요. 네. 자, 이렇게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윗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몇 개 없는데 이 종목은 안심하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HD 현대마린솔루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주목해보고 접근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창호행이 던진 돌에 3대 몇백?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I'm 리얼님 3대 마이너스? 그래요. 제가 소위 헬스의 3대 운동이라고 하죠. 그것과 종목을 비교를 해서 네. 이런 컨셉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넌지시 던졌는데 요새 어필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근데 I'm 리얼님께서 3대가 마이너스래요. 네. 왠지 잘못하다가는 주식이 또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이응님 오셨습니다. 어버이날에 쉬어야 하는 윤재권님 안녕하세요. 장고의커님 안녕하세요. 네. 어버이날 쉬어도 안 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저희 좋은 거니까요. 자, 정말요? 그리고 그럼요. 저거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같은 걸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지금 거는. 굉장히 거짓말 같았어요. 전혀요. 네. 자, 그리고 아싸 가오리님 하늘에서 별을 따다 껌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껌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 모양인데 껌 얘기를 넘어서 네. 종목 얘기로 화제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늘 아주 굵직한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강병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것도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신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가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매수 가격은 51,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오늘은 5%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럼 오늘 사셨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5%씩 빠지는 일이 오늘 상당히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 이수페타시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점이 나왔어요.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그 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떨까요? 추가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사면 안 되고요. 전량 매도를 했다가 오늘 했다가 다시 사고 싶으시면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내외 빠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저는 뭐 작년도 AI 혁명시 투자 비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우리나라 주식 사면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게 소재는 장기적으로 괜찮죠. 한미반도체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반도체 사려면 엔비디아 사면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지금 연동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시가총액 100등 중에서 오늘 잘 올라 현대마린 1등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 E&A, 삼성중공업, 조선가 이런 쪽이죠. 대다수. 그러고 보면 하락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오늘 어제도 잠깐 반등하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대다수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대 트럼프에 대한 집권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특히 또 피해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보게 되면 자 한미반도체도 이미 주가가 주봉상으로 고점 찍고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주식 4만 원 내외까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4만 원 내외까지 빠져서 그때 가서 매수할지를 결정해야지 지금은 조금 나는 6만 원 갔다 20% 내려오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가지고 먹겠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저희들도 뭐 이미 엔비디아 절반 줄여서 다른 걸로 갔으니까 마찬가지로 회사 가격 웬나라 사신 분들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뭐 팔았다 다시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량 매도입니다. 네. 네, 이수페타시스 전량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접근하기 적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자, 강병옥님의 이수페타시스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종목 진단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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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로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은 어떤 날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오늘 제헌절이죠. 7월 17일 제헌절이 원래는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제헌절을 돌아보는 기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그중에 4위입니다. 4위는요. 바로 식목일이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원래는 공휴일이었다가 맞아요. 지금은 배제가 됐죠. 그런데 다시 제발 공휴일로 해달라 이런 요청, 의견들이 네. 10%가 나와 있네요. 저는 식목일 꽤나 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아주 높진 않네요. 오. 자, 4위가 식목일 4월 5일이었습니다. 식목일에 쉬었던 기억 나긴 하죠. 네, 어렸을 때 저 식목일 때 네. 그 진짜로 나무 같은 거 심으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 안 쉬어서 나무를 안 심는 걸로 그래요? 나무를 심고 싶다는 의견이에요. 그런 결론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요. 무슨 결론인지 제가 순간 파악을 못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식목일이 어쨌든 4위로 나와 있습니다. 좀 남아있는 건요, 국군의 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제헌절이 남아 있습니다. 자, 참고로 국군의 날과 제헌절은 이미 공휴일이었다가 제외가 된 거고요. 어버이날은 정말 공휴일 지정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네. 10번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됐죠.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3위는 또 어떤 날일까요? 3위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레키쇼 요 주제 얘기는 잠시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 잠시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3위 투표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시고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볼 텐데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선이 지금 잔뜩 쏠려 있거든요. 네,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이고요. 네. FNF 73,000원 10%.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탈출 가능할까요? 손절하려고 왔다가 지금 맥박이 뛴다. 우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의류 대장 주고 와. FNF 지금까지 고생을 정말 말도 못하게 네. 했어요. 지금 보니까 1시 한 40분, 30분 이쯤에 뉴스 하나가 떴는데 동남아 시장에 디스커버리가 진출한다라는 와. 내용에 좀 반응을 하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켓 올라가고 같죠? 로켓. 와, 이 큰 종목이 네. 지금 순식간에 뭐 20% 뚫어내는 아.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건 바닥 끝난 게 아닐까요? 와, 지금 앞자리 수가 5에서 5, 6, 7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왔는데 지금 정말 짧은 시간에 앞자리 2번 바뀌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막 흥분이 되는데. 이 기쁜 마음 담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맥박이 뛰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뭐 뉴스는 참 좋은 게 나왔네요. 이제 디스커버리 독점 라이센스, 동남아 쪽 일본, 태국, 베트남 등 11개 국가 독점 라이센스고, 그러면 이제는 그 동남아 쪽 11개 국가에서 디스커버리를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내려면은 이제는 FNF를 거쳐야 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분명히 앞으로의 영업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일 건데, 단지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 있어가지고 과연 FNF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실적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분기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쪽에서의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과연 이 동남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이걸 받쳐줄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실적이 확 돌아설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이걸 과연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뉴스가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많이 물려 계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냐 없냐 단기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75,000원 부근이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많이 물려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물량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한 5% 정도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추이를 보면서 다시 물량을 보강하는 형태로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 좀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얘가 안정적으로 더 가려면은 78,000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78,000원을 뛰어넘는 게 보이시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좀 눌려가지고 한 121선 부분까지 다시 눌리든지 하면은 그때 물량을 조금 더 넣되, 이 호재는 분명히 호재이긴 하지만 단기 호재는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 호재예요, 장기 호재.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실적이 확 돌아설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가령 물량을 5%로 줄였는데, 절반을 줄였는데,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바로 사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비중을 조금 더 한 5% 정도 더 넣는 형태, 67,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런 정도의 대응이 지금은 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세 보고 깜짝 놀라셔서 들어오신 네. 것 같은데 121선까지 눌리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보되 지금은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절반 정도는 한번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좀 기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은 FNF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요. 소년을 그리다님, 어버이날, 어린이날하고
통합하면 되고 나무로 안 심는데 식목일에 왜 쉬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라진 이유였죠. 네. 그리고 소년소녀를 그리다님 재현절 국회의원들이나 쉬라고 해요. 국군을 만나고 먹으면서 쉬세요. 그리고 소년소녀를 그리다님 또 지정할 날이 없다고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확실히 그냥 공휴일 필요 없어. 난 주식시장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일 거 같죠. 아마도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임리얼님 전 국민 저항 받으실 분이네요 하셨는데 그래요. 뭐 공휴일이 하지만 너무 많아져도 사실 거기서 네. 그게 또 오히려 손해인 분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듀리님께서는요, 식목일에 쉬어야 출산율이 오르죠. 출산율에 관한 걱정을 또 네. 하고 계셨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의상을 짜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또 이어서 가볼 텐데요. 중요한 거, 이분의 닉네임입니다. 지금 도와드릴 분의 닉네임은요, 유튜브 하락 멈추자 님이십니다. 네. 제발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어요? 종목이 근데 가슴이 아프네요. 종목은 이거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집니다.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반도체인데 프로텍으로 가보겠습니다. 52주 신저가예요. 아니 프로텍이 이거 지난 한 해는 정말 잘 갔던 종목이거든요. 한 2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아니 이거 갑자기 제자리로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이분은 매수 가격이 43,550원. 아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손절도 못하고 계속 하락해 힘드네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상장 폐지설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차트가 어떻게 저렇게 야속하게 내려옵니까? 한 번에 급락도 아니고요. 찔끔찔끔 뭐 손도 못 대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 대응 잘 안 되죠. 프로텍이요. 이 고점 대비로 하면은 64% 내려왔고요. 지난 3월 달에 비해서도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프로텍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프로텍. 이 종목이 진짜 하락이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언제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예, 프로텍은 지금 뭐 영업 내용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4월 4일 날 나왔던 기사가 지금 회계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거 그날 파셨어야 돼. 즉시 매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 꼽으라면은 이렇게 회계 때문에 뭔가 회계 부정, 특히 내부자 회계 부정 때문에 특히 이건 검찰 기소권 아니에요. 이럴 때 즉시 매도하라. 그냥 두 번째가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 아닌 이것 때문에는 즉시 매도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4월 4일 날 매도하셨어야 돼. 지금 그때부터 계속 흘리는 일이잖아요, 이거.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불거져가지고 진짜 상장 폐지까지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이 불안감을 안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엄청 힘든 일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다 진짜로 뭔가 내용상으로 엄청나게 이게 뭐 내부적으로 이제 엘파텍이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 내부 거래를 한 거를 지금 재무제표에다 안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부 거래 내용이 어떤 건지, 규모가 어떤 건지, 또 그걸로 그 엘파텍이라는 회사로 돈을 빼돌리려고 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최악의 사건으로 될 경우에는 정말로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갖고 가는 거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오든 얼마나 떨어지든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예상하고 뭐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너무 큰 불확실성이다. 이런 것만 갖고도 다른 내용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프로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끝도 없이 내려갔던 이유가 있었군요. 이 검찰의 기소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상증자, 3자 배정은 오히려 호재인 거 아시죠? 그런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공시들이 나오게 되면 이 소식과 함께 바로 팔아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도 참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내포된 종목 투자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죠. 자, 프로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프로텍에 대해서 지금 한 분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와. 금대진님이 48,000원에 아, 들고 이거 계신 어떻게 것 하죠? 같아서 그러네요. 네. 이 금대진님은 하락멈추자님의 단가보다 더 높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말 네. 프로테 보유하시면서 지금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가 참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의 진단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지라도 다른 종목의 진단 내용을 꼭 보실 필요가 그쵸. 있는 거예요. 저런 종목에 저런 상황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런 상황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사례들을 누적해 놨을 때 나중에 여러분 투자하실 때 좋은 기준,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깡깡TV님께서도 네. 5만 원대 셨는데 아이고, 손절하셨다고 합니다. 손절하셨다는 거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위로의 말을 저희가 아무리 드려도 위로가 네.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종목을 또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또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나 우유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홀딩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만 2,500원 10% 저 또 물렸나요? 아하. 지금이라도 빠져나올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저 때 보세요. 급등이 나오니까 맞아요. 모두 그런 생각했잖아요. 네. 됐어.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네. 포스코홀딩스는 끝났어. 올라가. 하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트럼프 리스크. 저렇게 하고 나서 오른 거 지금 다 뺐죠. 다 뺀 것보다 네. 더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실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죠. 2차 전지 종목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맞아요. 최근 들어서 반등 제대로 보여주나 싶다가 올린 것보다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만 2,500원의 비중 10% 포스코홀딩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근간에 좀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얘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주냐,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도, 트럼프 리스크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철강주라고 해도 사실 그 관세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을 관세를 많이 매길 텐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냐 그러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그 빠질 만큼은 좀 빠졌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철강주 전체적으로 빠질 만큼은 좀 빠졌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고 해도 저점을 다시 깰까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아마 2주 전인가 한번 그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든 없든지 간에 지금은 포스코홀딩스에 접근해가지고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또 이제 다음 주 중이면 한번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 쪽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과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새롭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과연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가지고 대충 윤곽이 좀 보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쯤 되면은.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신성 종목들을 오히려 좀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이제 한 38만 원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그쯤 나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령 이런 게 있겠죠 또.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시장이라는 것은 한시 흔들릴 때 보면은 심리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35만 5천 원 이런 저점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한번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손절선을 좀 잡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중에. 그럼 38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있을 순 있지만 38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38만 원까지 왔을 때 종목 교체 의견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쯤에서 레기쇼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레기쇼 주제 제헌절 특집,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은 언젠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사람들한테. 거의 10,000명 가까이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4위가 바로 식목일이었거든요. 3위는 어떤 날일까요?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요. 11% 이렇게 식목일과 함께 비슷한 정도로 득표를 받게 됐네요. 자, 국군의 날 10월달 생각보다 식목일보다 높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하긴 하죠. 그러게요. 근데 뭔가 국군의 날을 선택하신 이유가 10월 3일 개천절 때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핑퐁핑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3일을 연휴를 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국군의 날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이 군인의 인권 이런 것들도 많이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의미도 의미지만 특히 직장인분들의 직장인들. 실용적으로 네. 이 공휴일을 조금 제대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맞아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3위가 국군의 날이었고요. 1, 2위 후보는 이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좁혀지는군요. 네. 바로 어버이날과 제헌절이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네.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은 주말만 딱이고 공휴일이 없으면 어디 먼저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이 그러네요. 많거든요. 그리고 제헌절은 7월에 공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각각 다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 2위 과연 누가 1위가 될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네. 어버이날도 제헌절도 아닌 것 같고요. 아이블리어님께서 네. 6번에 월요일 좀 넣어주세요. 월요일마다. 그래요? 그런데 월요일 쉬잖아요. 화요일이 월요일 같아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병이 아니라 화요병이 되겠죠. 맞아요. 네. 어쨌든 뭐 그냥 월요일 감당해야죠 뭐.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죠. 네,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 건지 미란 앵커님과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앵커님 나와주세요. 네, 딱 2시 되면 1시간 기준 종목이 바뀌어서요. 지금 바뀐 종목을 한창 보고 있었는데 아까 뉴욕 계저씨님께서 짚어주신 의류주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1시간 간격으로 조회되고 있는 종목 1위는 변함없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외신에서 삼성전자 좋게 평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8,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러니까 슈퍼 8이라고 이렇게 칭해져서 삼성전자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하반기에 아시아의 슈퍼 8이 뜰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2위에는 FNF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위권 아래에 FNF 홀딩스까지 급등하면서 올라와 있고 조금 전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FNF가 현재 27%까지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오늘 급등을 해버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료가 나왔는데요.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FNF가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진출을 위해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11개 국가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점 라이선스 취득이고요. 이게 앞으로 15년 동안 2039년까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점 라이선스 권리를 갖는다는 점, 또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 플러스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코발 소식 기다리고 있고요. 이오플로우가 25%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 그 6월, 5월에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당뇨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데요. 세계 2번째로 개발했었던 이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 이게 경쟁사 쪽에서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특고 소송이 있다가
미국 쪽에서 지난달이었죠. 항소법원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오 플로우 쪽에 미국 판매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구사일생 하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별다른 이슈 없습니다만 비만 치료제가 좀 당뇨 관련한 쪽이긴 하죠. 오늘 주가가 2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11,000원권에 대한 어떤 지지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 넥슨 게임즈가 역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10%의 급등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STX 중공업, VT,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아까 봤던 종목입니다. 중앙 첨단 소재 14%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엔캠과의 합작 법인인 EDL과 엔캠 아메리카가 미국 현지 리튬염 사업 진출을 위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엔캠의 북미 시장에 선 진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해액의 핵심 원료인 리튬염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공급하게 된다면 이 미국 시장을 좀 빠르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으로도 뒷받침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한전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4%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원전주고요. JLK도 바닥권에서 29%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진출을 선언한 기업인데요. 해외 언론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에서 대서특필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거래소에 상장된 첫 의료 AI 기업으로 AI 뇌졸중 진단 솔루션 분야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내용이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 가리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1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래피드 AI와 동등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네요. 앞으로 흐름 지속될지 지켜보시고요. 삼성중공업, 대원제약, 두산로보틱스, 서울제약, 그리고 계양전기, 셀트리온, DR텍까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주, 또 제약주, 로봇주, 전력기기 가운데 계양전기 갑작스럽게 바닥권에서 이 종목 차트 왜 이런가요? 네, 쭉 하락을 했다가 오늘 쐈습니다. 23%까지 쐈다가 다시 한번 매물대에 밀렸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가 거래량 식고 또 크게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파란만장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순위 올라가면서 19만 원 선 진입하고 있는 셀트리온 1.8%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선 피팅주가 좀 눈에 띄진 않죠. 근데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까 검색 종목에서 피팅주들 눈에 띄었습니다. 피팅주들이 조선주의 움직임과 함께 올라서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가스전 시추지가 선정되면서 피팅 쪽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에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또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불어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조선 화장품, 그 가운데서 조금 세부적으로 피팅주 화장품, 이 가운데서 반등의 기운이 몰리는 쪽은 어디일까요? 네, 피팅주냐 화장품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피팅주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도 묶일 수도 있고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출이 그렇게나 잘 나왔다고 해요.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려봐도 되는 쪽 어떤 쪽인지 짚어주시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피팅과 화장품 이제 두 종목 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굳이 한쪽을 뽑자, 기준이 좀 애매한데, 일단 피팅주들은 제가 이제 대왕고래 때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다, 그럼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꼭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팅주들은 실적만으로도 더 갈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 7%, 성광밴드도 어제도 굉장히 좀 좋았죠. 올라가고 있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하지만 잘 움직이고 있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도 넣고 있어요. 삼성전자 건도 있습니다. 피팅 쪽도 뭐 계속해가지고 모멘텀이 좀 계속 붙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화장품 쪽은 사실 조정이 크게 안 들어왔죠. 실리콘투만 하더라도 얼마 조정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있죠.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을 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박스권의 하단이 조금 깊지 않은 박스권을 만드는 것 같고, CNC엔스터도 뭐 하단 잡는 것 같고, 뭐 V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 쪽은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될 거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박스권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뭐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거다. 상당 기간 동안 아마 하반기 내내 옆으로 좀 박스권을 횡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접근이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상단이 좀 열려 있고 상단 룸이 좀 있는 쪽은 피팅 쪽이 아닌가.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왔었고, 요번에 이제 뭔가 좀 모멘텀을 얻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태광 같은 경우에 한 16,000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9,000원 정도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위쪽 상단 룸이 아무래도 피팅 쪽이 조금 더 열려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뭐 피팅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섹터 모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주는 상당히 좀 막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반면에 피팅 쪽은 그동안 조선 쪽 갈 때 좀 눌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을 조금 더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팅 쪽으로 선택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오셨는데요. 역시 시장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은근슬쩍 양시장 하락 중, 덜덜덜. 은근슬쩍 아니고 대놓고 아닙니까? 코스닥 뭐예요? 아니, 코스닥은 솔직히, 이거 화나네요. 네. 연초 대비 오른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려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되죠? 코스피는 그나마 좀 올라오기라도 했었죠. 이거 진짜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네.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분노의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수익을 제대로 실현해준 일이 별로 없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까 속상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맞고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잘 들여다보면 수익을 줄 만한 그런 기회들을 볼 수도 있으니, 네. 여러분 포기하지는 마시고 그 투자 전략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답답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더 그렇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희와 좀 함께 해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좀 답답한 종목들 많이 해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종목 진단의 종목들이 답답한 종목들이 많아서 맞아요. 참 어지럽네요. 네. 자, 그런데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인디아님의 종목인데요. 그나마 이거는 좋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런 날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웬일입니까? 4% 끌어올리네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이랑 뭐 전혀 무관하게 혼자 갈 길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뚝심 있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전고점 다 왔습니다. 네. 저거 보세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그대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88만 원 이제 금방 얼마 안 도달할 것 남았어요. 같거든요. 오. 85만 7천 원까지 오늘은 뭐 양목을 쭉 올려 만들고 와.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가면 이전부터 가끔 이야기 나왔던 100만 원 고지 이거 제대로 진짜 들어가는 네. 게 아닐지 기대감은 높아집니다. 자,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서도 요즘에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4%를 끌어올리는데 82만 원에 5% 갖고 계시대요. 지금 추가로 오히려 더 사보는 건 어떨지 판단 내려주시죠. 제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들이 뭐 상반기 때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쪽들, ADC 쪽 이런 쪽들이 이제 이끌었지만, 제가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의 제약바이오 중에서 봐야 될 종목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 두 종목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출발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이유는 뭐냐면은 올해 상반기 때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코스닥을 이끌면서 움직였는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내용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못 움직였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 종목들을 움직여봤자 코스닥 지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물량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죠. 대형주들이. 그래서 이제는 제약바이오 본연의 어떤 내용적인 걸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살 수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다.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내년도에 내년 4월 달에 5공장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5공장까지 전부 다 캐퍼를 돌려도 모자랄 정도의 수주가 지금 터지고 있죠. 7월 달에는 1조 4천억이 넘는 수주가 지금 공시가 된 게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수주가 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들고 갈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 100만 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쩌면은 내년도가 되게 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5%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5%시면은 뭐 한 10%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매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한 5% 더 넣으시고 그리고 아마 88만 원 넘어가는 데까지 부침이 좀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할 때 또 뭐 조금 잡으시고 하셔가지고 총 한 15% 정도 88만 원 밑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끌고 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도 100만 원까지 바라볼 여지는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꼭 더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 슬로울리님께서 네. 삼바는 청개구리인 듯. 맞아요. 시장이 이렇게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혼자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식님이 네. 아까 전에도 앵커분들의 한숨을 유발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 아주 구체적으로 한숨을 유발하는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반도체 종목들 지금 대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반도체의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거의 뭐 5% 내외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KC텍 이런 거는 12%. 와, 이거 장이 좀 힘이 없어도 KC텍 같은 종목은 정말 잘 갔던 종목인데도 이렇게 급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한미반도체 3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네. 레포트 나오면서 어제 하루 반등 만에. 나오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빼는 게 그러니까요. 코스닥 830 테스트 이야기 전해주고 네. 계시는데 참 걱정 많아지는 시장입니다. 자, 슬로울리님 부럽네요. 삼바 네. 이런데요. 종목 진단 뭐 계속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좀 한숨이 나는 종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YC캠 가을이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지금 오늘 현재가 보시면요. 거의 40% 넘게 밀린 종목이고요. 반토막 났어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 19,870원 정도니까 2만 원도 깨트린 종목이고요. 지금 요새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도 그렇고요. 좀 밀리는 종목이 많은데 YC캠 비중은 15%, 26,400원 들고 계십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받고 싶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YC캠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YC캠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죠. 막 상한가 나오고 이런 거. 자, 여러분 이렇게 뭐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렇게 상한가 나와요. 예. 틀림없이 거품입니다. 틀림없이 거품이에요. 예,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이제 거품 종목입니다. 뭐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도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실제 내용상으로 그럼 유리기판하고 관계가 있냐? 그럼 관계는 있죠. 근데 유리기판 코팅제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양산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의 관련성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하면 유리기판으로 안 몰릴 종목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관련성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바람 타고 올라갔던 종목이다. 더군다나 지금 빠지는 와중에 오늘 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창고동서 화재 발생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종목 내용상, 종목도 지금 그 거품 종목인데다가 그리고 시장이 지금 반도체에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으로 돌아가는 데다가 거기에다 화재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120선을 지금 하락하고 있다. 안 팔 이유가
찾기 힘들죠. 그래서 이 종목은 갖고 있을 이유가 지금 없다. 어디까지 빠질지 살짝 모르겠어요. 15,000원까지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뭐 지금 당장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YC캠에 대해서는 오늘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장에 화재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었는데 화재라는 악재도 또 더해진 만큼 아쉽지만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내려갈 때도 아주 가파르게 좀 내려가니까 네. 이런 점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YC캠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신기수 전문가는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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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오늘 참 안타까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장의 상황이 솔직히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시고 랭킹쇼를 통해서 손절이 필요하면 손절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네.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쇼 주제죠. 주제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이 제헌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로 잡아봤습니다.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좋겠을 만한 국경일 또는 기념일을 물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날을 쉬는 날로 공휴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는지 1위와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어버이날이냐? 이야, 어버이날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네. 49% 와.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정확히 맞는 것 네. 같아요. 어버이날에 부모님 뵈러 저 같은 경우에도 고향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공휴일에 막상 만약에 어떤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네. 이 정말 고민이 많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어버이날 당일이 공휴일이 되어버리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어딜 먼저 어딜 먼저 가야 되는 너무 네. 고민하지 말고 연마다 좀 바꿔가면서 갈 수 있으니 선택지가 충분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맞습니다. 쉬는 날 충분히 많으면 더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헌절도 26%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 공휴일이었다가 사라졌죠. 자, 그래서 7월 달에는 공휴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답한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 역시도 제헌절인 걸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창호 앵커가 또 이런 랭킹을 준비를 해준 만큼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헌절은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5대 국경일이 언제냐면 3월 1일, 네. 3일절 있고요. 그리고 제헌절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 있고요. 개천절, 한글날까지. 그런데 재밌죠? 제헌절만 5대 국경일 중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마 2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맞습니다. 지금 종목에 대해서 상담 꼼꼼히 도와주셨는데 또 가을이님께서는 손절 네. 완료했습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